자, 이번 강의 주제는 병행 처리입니다. 이 병행 처리 역시 운영체제 관련 공무원 시험 등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행 처리를 정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동기화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왜 동기화를 필요할까 잠깐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다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어떤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예측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동기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아래 한글, 엑셀, 게임, 인터넷 같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모든 프로그램을 동기화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동기화를 해야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끼치는 프로세서들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동기화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은 영향을 안 끼치면 어떤 이상한 상태는 발생되지 않겠죠. 서로 영향을 끼침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중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실행될 때 병행 처리된다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화면에 있는 협력 프로세서라는 것이죠. 해서 동기화 대상은 협력 프로세서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동기화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동기화는 크게 두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동기화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다시 정리하면 동기화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어떤 시간을 맞춰서 예측 가능한 상태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형태나 속성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든다면 채팅 프로그램 한국에 있는 나하고 내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나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채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친구에게 화면에 잘 있나 메시지를 넣으면 친구 컴퓨터 화면에도 어떻게 될까요? 잘 있나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나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사용하는 컴퓨터 기종이나 채팅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 있나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형태, 속성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동기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동기화는 예측 가능한 상태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이고, 자, 그러면 이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동기화를 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동기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거론되는 것은 세마포 기법하고 모니터 기법이 있는데 이 모니터 기법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세마포 기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역에서 출제되면은 거의 다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세마포하고 모니터는 뒤에서 상세히 다룰 건데 이 세마포는 어떤 기본형 자료형을 이용해서 동기화 도구로 응용되는 것이고 모니터 기법은 구조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뒤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병행 프로세스는 왜 동기화를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직접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출제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잘 출제되지는 않고 핵심 내용은 왜 병행 프로세스는 동기화를 해야 하느냐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C 코드입니다. 이 내용은 병행 프로세스에서
동기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제품 수량이 현재 7개다. 여기 카운트는 7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품을 책상으로 예를 듭니다. 자, 현재 책상이 7개 있는데 공장에서 메이커 하나의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책상은 8개가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셀 또 하나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상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야 7개로 원위치 되어야 하겠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동기화를 왜 해야 하느냐를 설명하는데 핵심은 이 아래쪽을 봅니다. 여기 메이커하고 셀이 있는데 메이커는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고 셀은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메이커라는 함수하고 셀이라는 함수가 병행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로 실행될 때 왜 동기화를 해야 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기화를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동기화를 하면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7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하나 생산하고 하나 판매를 하였지만 그 값은 7이 아닌 8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병행 프로세서가 서로 영향을 끼칠 때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동기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1번을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하고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고급 언어 형태죠. 이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면은 고급 언어 한 줄은 기계어 여러 줄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카운트 플러스하고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기계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몇 줄, 3개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고급 언어에서는 하나니까 이거 동기화를 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고급 언어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계어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 하나가 이 기계어 3줄로 되다 보면은 이게 뒤죽박죽 혼합되어서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형태의 값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기계어 형태로 병행 수행되는 것이 원래 컴퓨터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혼합되어 수행될 때 과연 원래 값이 7일 때 메이커하고 셀이 한 번씩 실행됐을 때 결과도 7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여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T0부터 T6까지인데 이건 시간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순으로 실행되었을 때 처음 카운터 값이 7일 때 마지막 카운터 값도 7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여기 8하고 6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대입시켜서 뭐 한번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굳이 뭐 따져보지 않아도 왜 동기화를 해야 하느냐를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왜 병행 프로세서는 동기화를 해야 하느냐. 고급 언어 형태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급 언어 한 줄은 여러 줄의 기계어로 번역되므로 기계어의 형태로 혼합되어서 실행되다 보면은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예측 불가능한 값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병행 처리 그러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교착 상태입니다. 자, 이 교착 상태 여기 컴퓨터 시스템에 자원이 2개 있다. 자원 1, 자원 2가 있고 두 개의 프로세서 A하고 B가 병행 처리될 때 프로세서 A는 자원 1을 이렇게 할당받은 상태라는 거죠. 자기가 할당받은 거는 반납, 방출하지 않고 다른 프로세서에게 할당된 자원 1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프로세서 B도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꼬리를 물고 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할당받은 거는 방출하지 않고 남이 사용하는 걸 자꾸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착 상태, 영어로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역시 시험에서 많이 거론되었고, 자, 그러면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런 교착 상태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 바로 이게 아래쪽에서 설명하는 교착 상태가 발생되기 위한 네 가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필요 조건이 첫 번째, 상호 배제, 두 번째, 비선점, 세 번째, 점유화 대기, 네 번째, 순환 대기. 역시 시험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서 점유화 대기하고 순환 대기는 좀 중복된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상호 배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 상호 배제 있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알겠지 하고 대충 설명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서 조금 설명해 봅니다. 먼저 상호 배제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목욕탕이 있다. 목욕탕에서 남자, 여자 목욕탕에 상호 배제, 남자 목욕탕에는 남자, 여자 목욕탕은 여자만 들어가는 그런 개념, 상호 배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컴퓨터 자원에서 이 프린터,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프린터는 어떤 자원일까요? 상호 배제에 해당하는 자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럼 프린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볼까요? 이 화면은 어떤 자원일까요? 이 화면은 상호 배제가 되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화면에는 아래 한글을 띄울 수도 있고 게임, 인터넷, 엑셀 어떻게 될까요? 이 창 안에 뭐가 될까요? 여러 프로세스의 실행 결과를 한꺼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에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이 화면은 컴퓨터 자원 중에서 무엇이 아니다. 상호 배제하고는 무관한 자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화면이라는 자원, 장치 또는 기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은 되더라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발생되지 않겠죠. 자, 이해되었으면 프린터는 그러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상호 배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한글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가 1000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1000쪽이라는 교재를 어디로? 이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데 자, 내가 출력하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와서 동생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력서 취업하려고 이력서 한 페이지를 출력해야 한다. 그러면 1000페이지 출력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력서는 딱 한쪽이에요. 막 급해 죽겠어. 그러면 동생이 형한테 나 이력서 이거 한쪽만 출력하면 되니까 내가 빨리 좀 출력하고 형이 남아 해라 그러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프린터는 상호 배제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프린터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프린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설명이 틀렸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프린터인데 그 하나의 프린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프린터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원이나 회사 같은 데 보면 프린터 복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4 용지를 넣어 쓸 수도 있고 B5 용지를 넣어 쓸 수도 있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프린트가 있는 것이죠. 해서 아래 한글로 A4 용지 넣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엑셀 이력서 한쪽은 또 다른 거기서 B4로 출력할 수 있겠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호 배제는 컴퓨터 자원 중에서 화면이나 프린트 있는 것처럼 상호 배제가 되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죠. 기기 특성상. 또 어떤 기기는 특성상 어떻게 될까요? 상호 배제 시킬 필요가 없는 것도 있겠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첫 번째 교착 상태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호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프린터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 있고 화면 모니터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는 발생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이죠. 앞에서 선점, 비선점 다루었습니다.
강제로 빼앗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 않겠죠. 비선적, 강제적으로 빼앗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화되기는 위에 이 그림처럼 내가 점유, 할당 받아놓고 내놓지는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유화되기고, 역시 순환되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순환은 체인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다른 프로세서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죠. 이게 바로 순환대기. 자, 여기까지가 교착 상태가 발생되기 위한 4가지 필요 조건인데, 제가 과거에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한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되면 교착 상태는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틀린 사람이 거의 50%가 되었습니다. 아니죠. 여기 아래쪽에 동시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명한 이 4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시스템은 교착 상태가 발생된다. 자,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된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원 할당 그래프. 이 자원 할당 그래프는 과거에 시험에 좀 나왔는데 요즘 잘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해서 이 자원 할당 그래프가 뭔지 설명하면은, 이거는 컴퓨터 자원하고 프로세서가 컴퓨터 자원 요청하는 걸 방향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교착 상태 발생 유무는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사이클이 존재하면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도 역시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그림에서 둘 다 사이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이클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교착 상태에 있는 자원 할당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 그림은 사이클이 있지만 교착 상태가 아닌 자원 할당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그림부터 설명합니다. 왜 두 번째 그림은 사이클이 있지만 교착 상태는 아닐까요? 바로 자원의 수, 여기 보면 R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R2라는 자원이 여기 점이 2개라는 거죠. 만약에 R2가 프린트면 프린터가 컴퓨터 시스템에 이렇게 2개 설치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사이클이 있지만 그 2개의 프린터 중에 하나는 어느 프로세서에게, 이 P3 프로세서에게 할당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해서 이 P3 프로세서가 프린터를 다 사용하고 이 프린터를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P2가 요청하고 있죠. 무엇을? 프린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2에게 P3가 방출한 이 프린터를 할당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살표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해서 정리합니다. 자원 할당 그래프에도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교착 상태는 아니다.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따질 때, 존재할 때 자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영역은 시험에 놓으면 지금 2번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도록 해놔놓고 교착 상태냐 교착 상태가 아니냐 그거 찾는 것이 이 영역의 시험 문제이니까, 이 영역이 나도 어려운 건 아니죠.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1번의 자원 할당 그래프는 2번의 그림처럼 그렇게 뭐가 될까요? 방출될 수 있는 프린터에는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착 상태를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회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아래쪽부터 봅니다. 우리가 용어에서 예방하고 회피는 어떻게 보면 쉬운 용어이죠. 해서 내가 여기 독감,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독감 이런 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주사를 맞으면 될 것이죠. 그건 우리가 예방 이런 용어를 쓰고 해피는 어떻게 될까요?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예 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걸 해피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독감과 관련해서는 예방 해피 이거는 생각으로 맞출 수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 예방과 해피는 이런 생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해서 정리를 하는데 먼저 교착 상태 예방은 앞에서 다룬 교착 상태 발생 4가지 조건, 상호 배제, 점유 대기, 순환 대기, 비선적 이 4가지 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하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면 교착 상태는 예방될 수 있다 정리하고 그러면 교착 상태의 해피는 뭘까요? 이 교착 상태 해피 알고리즘 대표적인 게 은행가 알고리즘이 있다. 이 영역이 시험에 놓으면 그냥 은행가 알고리즘은 뭐냐? 교착 상태 해피 이렇게 출제됩니다. 은행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교착 상태 해피는 자원을 많이 두는 거죠.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프린터다. 프린터를 10개를 두는 거죠. 그러면 프로세서를 요청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프린터를 할당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는 발생되지 않겠죠. 이 개념이 뭐냐? 교착 상태 해피 전략인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린터를 10개, 20개 많이 둔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합리적으로 두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서 이 교착 상태 해피 전략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은행가 또는 은행원 알고리즘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교착 상태 해피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지금 시험에 다 맞추었습니다. 바로 이 딕스트라가 제시한 것으로 교착 상태 해피 알고리즘인 은행원 알고리즘은 은행은 뭘까요? 은행 그러면 돈이 많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은행에 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을 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다 해줄 수 없겠죠. 이 개념이 뭘까요? 대출을 못 해주는 경우가 교착 상태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해서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객들이 요청하는 돈 그만큼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분히 현금을 확보해 두면 교착 상태는 발생되지 않겠죠. 바로 그런 개념이 뭘까요? 은행은 알고리즘. 이걸 컴퓨터에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각 프로세서를 필요하는 무엇을 자원을 최대로 어떻게 될까요? 미리 명시하고 그 명시한 만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해 두면 교착 상태는 발생되지 않겠죠. 이 개념이 은행원, 은행가 알고리즘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계구역입니다. 자, 이 병행 처리에서 인계구역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인데, 먼저 인계구역은 여러 병행 프로세서들이 공유하는 데이터 영역 구역을 인계구역, 인계영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 코드에서 여기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인계구역. 다시 말하면 병행 프로세서를 공유한다. 자, 아래쪽에 메인에 보면은 여기 프로세서 1, 2, 3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 1, 2, 3에서 인계구역, 제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인계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인계구역을 호출하니까 이때 프로세서 1, 2, 3은 이 인계구역 함수를 공유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외부 변수니까요. 역시 전역 변수, 외부 변수죠. 공유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계구역은 병행 프로세서들이 공유하는 영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계구역이라고 하고 어떤 프로세서가 인계구역에서 실행 중일 때 그 프로세서는 인계구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정리해야 할 것은 이 인계구역에서 어떤 프로세서 실행 중일 때는 절대로 인터럽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아래쪽을 봅니다. 왜 인계구역이 중요하냐? 바로 이 인계구역에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서만 실행 중에 있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실행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서가 실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프로세서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인계 구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계 구역 문제점 해결책은 세 가지. 역시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상호 배제, 두 번째 진행, 세 번째 제한된 대기인데 먼저 상호 배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계 영역에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서만 실행 중에 있어야 한다. 다른 프로세서는 어떤 프로세서 실행 중이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게 바로 상호 배제죠. 인계 구역은 상호 배제가 되어야 어떻게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해서 인계 구역 문제점 해결책 첫 번째는 상호 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바로 병행 프로세서 사이에 상호 배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행. 이 진행은 말 그대로 인계 구역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죠. 상호 배제를 해야 하니까 상호 배제를 하다 보면 다른 프로세서를 못 들어가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 안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진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 수행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병행 프로세서 사이에 상호 배제를 시키되 전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진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대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병행 처리되는 프로세서가 한두 개가 아니고 100개, 1000개, 만개, 뭐 10만 개, 1억 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인계 구역은 오직 하나의 프로세서만 진입해서 실행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그러면 1억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프로세서만 자꾸 들어가고 어떤 프로세서는 넉장불이다.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기하 상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것도 좀 실행되고 저것도 좀 실행돼야 전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것이라면 특정 프로세서가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프로그램 진행은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대기는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어느 정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개념이 제한된 대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계 구역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병행 처리에서 그 세 가지가 상호 배제, 진행, 제한된 대기라는 것인데 이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 많이 거론된 동기화 도구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딕스트라가 고안한 동기화 도구입니다. 우리가 동기화 도구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마포 동기화 도구는 정수형 변수, 예를 들어 우리가 언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int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s는 1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C 언어 같은 데서 바로 이런 정수형 변수 s를 이용해서 동기화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세마포 기법의 동기화 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 세마포 기법의 동기화 도구는 정수형 변수를 이용하는데 내부적으로 두 가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 두 가지 연산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P연산, V연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표에 있습니다. 바로 이 P연산에서는 그 S값을 하나 빼는 연산이 있고 V연산에서는 S값을 하나 더하는 연산이 있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검사하다. V로 시작하는 단어는 증가시키다. 다시 말하면 첫 글자를 딴 것이죠. 여기서 그 while 해갖고 이렇게 조건이 있죠. 바로 이 검사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S값을 하나 뺄셈 하는 거고 V연산은 증가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S값을 하나 증가하였습니다. 해서 P연산, V연산. 다시 정리하면은 세마포 동기화 도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P연산과 V연산이 있다. 이 내용은 바로 뒤에서 제가 세마포 구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마포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세마포와 이때 S 값은 원자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한 번만에 딱 뭐 1 증가 감소돼야 되지. 우리가 이런 원식 코드는 기계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여러의 기계어 명령어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진행되다가 나중에 진행되고 이런 거는 없어야 한다는 게 원자적 개념입니다. 자, 또 앞에서 이야기한 인터럽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세마포 기법 구현은 좀 이따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지금 설명한 이 내용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마포 구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여기 C 코드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점선 이 부분이 바로 인계구역입니다. 바로 이런 인계구역은 여기 세 개, 예를 들어 P1, P2, P3 이 세 개의 프로세서가 병행 처리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프로세서가 한꺼번에 어디에 인계구역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 점선 안을 오직 하나의 프로세서만 인계구역에서 실행 중에 있어야 한다. 그게 앞에서 상호배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바로 이 세마포 기법에서는 정수형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했다는 건데 그 구현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세 개의 프로세서가 병행 처리되니까 우리가 뭐 어떤 달리기, 운동회 이렇게 할 때 출발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P1, P2, P3가 동시에 인계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P1, P2, P3가 출발하였을 때 먼저 P2가 먼저 여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인계구역 진입은 함부로 진입할 수 없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뭐로? 이 정수형 변수 S 값이 1이면 진입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해서 알고리즘 구현에서 먼저 이 S 값을 1로 설정해 놓는 것이죠. 1로 설정해 놓으면 출발해서 먼저 이 S 값을 조사하는 프로세서가 이걸 조사해보고 약속대로 S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인계구역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1, P2, P3가 출발해서 P2가 먼저 달리기를 잘하였다. 먼저 조사해서 S 값이 1이야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P1이 인계구역에 이렇게 P1이 진입을 하였습니다. P1이 아니죠. P2가 먼저 도착했다 하였습니다.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P2가 이렇게 실행 중에 있을 때 그러면 나중에 P1이 또 도착하였습니다. 그럼 P1이 도착해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역시 S는 1로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P1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상호 배제가 안 되죠. 상호 배제가 안 되면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이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값을 두 사람이 동시에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P1, P2가 마음대로 바꾸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값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도착한 P2가 이걸 조사하고 나서는 이 S 값을 1로 두면 안 되고 이 S 값을 다른 거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이 S 값을 0으로 바꾸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출발해서 P2가 먼저 도착하면은 P2가 조사하고 진입하기 전에 이 S 값을 무엇으로? 0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도착한 P1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S 값이 1이 아니고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속대로 1일 때 진입하는 걸로 했으니까 0이면 진입 못하죠. 그러면 상호 배제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바로 세마포 기법에 의한 동기화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S 값을 0으로 P2가 바꾸고 P2가 인계구역에서 혼자 슬로우 비디오로 이야기하면 천천히 이렇게 실행하였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자기가 임무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고 나서 그냥 휙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P2가 그냥 가버리면 이 S 값은 0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프로세서는 절대로 인계 구역에 진입할 수 없겠죠.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2가 혼자 이렇게 끝냈다고 이렇게 자기 혼자 가버리면 안 되고, 가기 전에 이 S 값을 다시 무엇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까요? 1로 되돌려 놓으면 되겠죠. 1로 되돌려 놓으면 그 다음 도착한 P1 또는 P3가 조사를 해보면 S는 1로 되어 있으니까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동기화 처리한 것을 세마포 기법에 의한 동기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때 세마포 이런 것을 동기화 도구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앞에서 P연산, V연산이 있었나 이해됩니까? 바로 이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 S값을 1에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S는 S-1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KO에서 설명한 세마포화 기법에서는 P연산과 V연산이 있다.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 세마포를 구분하는 게 크게 이진 세마포가 있고 개수형 세마포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것은 이진 세마포입니다. 0하고 1, 0, 1 S 값을 그대로 바꾸면 되죠. 이게 이진 세마포고, 개수 세마포는 2개 이상 3, 4, 5, 6, 7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적어뒀습니다. 카운터가 2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자원의 수로 결정하죠.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프린터가 10개 있어. 그러면 어떤 값을 10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프로세서에게 그 자원을 하나씩 할당해주면, 할당하면 하나씩 빼면 되겠죠. 이런 원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뭐 개수 세마포다. 이건 잘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는 처음에 많이 거론되는 세마포 동기화 도구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이 세마포 기법은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세마포 기법은 동기화 도구로 사용했지만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어떤 문제? 잘못 사용하면 타이밍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타이밍 오류가 발생될 수 있냐, 이런 걸 처음에 한 번도 놓지 않고, 핵심은 세마포 기법은 잘못 사용하면 타이밍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기화 도구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이걸 해결한 것이 바로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라는 것이죠. 자, 이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수준 동기화 도구.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세마포는 지금 설명하였듯이 정수형 변수 S가 0, 1이죠. 이걸 이용하였다면 모니터 기법은 고수준 동기화 도구로, 예를 들면 자바의 클래스 같은 구조형 그런 걸 이용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아래 이제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크게 분석할 건 없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는 예를 들어 자바의 클래스 구조처럼 고수준 자료형, 다시 말하면 구조형 같은 걸 이용한다. 자, 그럼 모니터 기법의 알고리즘 보면 여기 데이터가 있죠. 이런 데이터는 아무나 변경을 못하고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여기 프로시저입니다. 이런 프로시저에 의해서만 무엇이 이런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용한 것이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 오른편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 모니터 내부에 정의된 변수는 모니터 내부에 정의된 프로시저에 의해서만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 원리로 상호 배제가 되는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로 무엇을? 상호 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동기화를 한 것을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자바는 세마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지원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였듯이 세마포 기법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바에서는 모니터 기법의 동기화 도구를 지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바 원시 코드에서 키워드 싱크로나이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싱크로나이저라는 키워드를 기술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지금 설명한 모니터 형태의 동기화 도구가 만들어져서 자바 프로그램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 스레드가 병행 처리되었을 때, 이 내용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었죠. 이게 자바 언어에서 이 싱크로나이즈드 이 키워드 관련.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